다섯 장면. 첫째, 고려태조 왕건 때. 고려태조 왕건은 반대팔을 누르고 국가를 세운 사람이 아니고 이 지방 세력자인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일종의 호족 연합국가를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강하지. 그래서 지방 세력자인 호족에 대한 회유책도 있고 그리고 견제책도 있는데 첫째는 그 견제책, 통제책이요. 첫째, 지방세력 통제책 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신문왕의 상수리 제도를 갖다 쓰는 거기에 있는 사람 하는 것, 긴, 이렇지. 그리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수나 김부라는 사람을 임명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심사를 살피는 관리하는 것, 사심관제도, 이렇지. 고려태조 왕건은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걸 나중에 2명까지 그리고 문종 때는 4명까지 그래. 청주하고 연고권을 갖고 있는 사람 4명을 청주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고려태조 왕건이 얘기야. 그런데 이거 말고 지방세력 통제책은 백제에 보면 뭐가 있다고? 22담노제라는 것도 있고 백제 무령왕에 그리고 통일신라 신문왕에 가면 상경하에 지키는 관리 하는 뭐 상수리제도 하는 게 있고 이 상수리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쪽에 인질극제도인데 예. 그리고 뭐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오수경제도 이걸 고구려귀족 백제귀족을 분산 배치시킨 데를 이용을 해. 그래서 금관가야로 예를 들면 가야계 인물 뭐 김유신 집안은 충북 진천에 원효 집안은 경주 외곽에 그리고 대가야 집안인 우룩 집안은 어디? 충주에 이렇게 분산 배치시켜. 왜? 연대를 못하도록 뜬다고. 이건 통일신라. 이 5개가 지방세력 통제책 이러는데 그중 고려의 지방세력 통제책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 10세기 소위 중앙집권화 과정. 최치원의 친손자 최생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이거 양이 많으니까 그냥 건너갈 거예요. 그리고 11세기 10세기 후반 거란이 1차 침입 유명한 서희화락 그리고 11세기 현종 때 거란 2차 침입 개경 함락 사태가 벌어지는 거란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데리고 와갖고 그리고 강감찬이 유명한 3차 침입하는 거란 침입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국방상에서는 2차 침입 때 개경에 함락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성곽을 쌓았다. 나성. 그리고 국경선에 뭐 장성, 천리장성 이런 게 있고 여기서는 외교상의 결과. 외교상의 결과. 고려 군사력을 배경으로 송, 거란족이 세운 요 세 나라가 80년간 평화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견제와 균형을 했다. 고려송의 세력균형 유지. 11세기에 동북아시아가 평화를 이 얘기야. 고려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걸 일명 세 나라가 해서 뭐 삼국, 정립 이렇게도 써. 이게 권력에서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거야. 고려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 나라가 평화를 얘기야. 11세기사의 핵심이야. 다음 12세기 고려 중기. 중기사의 특징은 뭐 보수화 이거 좀 길게 떠들어봤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 12세기의 공통적 원인 뭐냐? 보수화. 나태에 빠진 현상. 신라중기, 고려중기, 조선중기 다 보수화예요. 나태에 빠졌다. 그리고 5번째 13세기 몽골 그런데 뭐 별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얻어 터지는 얘기라. 그래서 원에 의한 영토 축소. 이건 첫째 함경도가 이 원나라의 직속 원나라 땅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뭐 쌍성 총관부가 넘어갔다. 그 다음에
평안도가 넘어갔다. 뭐? 평양에다가 동령부, 원나라가 직송령을 설치.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원정을 나가기 위한 전진기지를 제주 지역에 설치하였다. 뭐? 탐라총관부. 이렇게 함경도 넘어가고 원나라한테 평안도 넘어가고 그 다음 제주. 이래. 영토 축소. 돌아오는 건 하나씩 믿으면 되니까 동, 탐, 그리고 쌍성총관부. 이건 무력회복. 누구? 공민왕.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쌍동탕의 순서로 그런다고. 쌍동탕의 순서로 영토 축소가 일어났다. 그런다고. 그리고 마지막 14세기 신라하대 정신 차리자는 중흥의 군주의 흥덕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고려 후기 중흥의 군주는 누가 있고? 공민왕. 소위 공민왕 개혁 정치. 이제 공민왕 조항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첫째, 공민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시대적 배경. 당시 중국이 혼란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명교체기. 중국 혼란을 이용했다 하는 측면이 있어.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은 대내 부분에 있어서 대내 부분에 있어서는 친원파가 권력을 좌지우지하였던 최후가 설치한 정방 폐지, 그리고 농민집안 출신의 편조, 신돈이라는 승려를 들여다가 전, 밭과 민, 백성을 바르게 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했다. 물론 이 전민 변정도감을 공민왕 때 처음 설치한 건 아니야. 여러 임금 때 나왔어. 예? 그리고 이 공민왕 집권기의 대외적인 1350년 5월에 쌍성총관부의 무력 수복.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가 아니라 쌍성총관부 관할지역을, 즉 함경도 얘기야. 무력으로 되찾았다. 그래서 편의상 쌍성총관부의 무력 수복 이러는데 쌍성총관부 수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할적인 함경도를 되찾았다 얘기야. 이자추이라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만주 요동 땅에 어디 요양지역 점령. 누구? 이성계 이렇지. 이러한 공민왕 개혁 정치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사연짓은 하여튼 개혁의 실패는 무조건 개혁 세력 미열. 개혁 세력이 약해서 누구? 신진사대부. 그런데 이 개혁 세력 미락이란 말을 거꾸로 뒤집어 풀 수도 있어. 보수 세력이 강해서. 보수파의 반발. 여기서 보수파란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의 강한 반발에 빠져서 이 보수를 다른 말로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에서 기득권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제 고려 정치사 6장면의 얘기. 저걸 배경으로 하여서 문제 1.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 1992년도에 무덤이 무너져서 보수공사하다가 나온 건데 저게 이거 얘가 2008년에 서울에 와서 6개월간 전시를 했어요. 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건 확대를 했어. 얼굴 부분은. 요 관이 조선조 임금이 쓰는 관하고 좀 달라.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천관이라고 불러요. 하늘로 통한다 이 소리야. 왜? 발해 고려라는 나라는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을 해. 천자, 하늘의 자손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의 모자를 써요. 이게. 그럼 뭐라는 주장이라고? 황제라는 주장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통천관. 거기 있구나. 통천관이 여기 있네. 이씨, 괜히 떠들었네. 왕건, 그치? 왕건. 왕건능. 다음, 인물, 태조왕건에 관해서. 1.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이건 누구야? 광종의 노비안감법. 노비가 편안한가를 검사. 그런데 일부 노비가 양민으로 와갖고 주인을 죽여. 복수열차를 벌이는 거야.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갖고 성종이 일부 노비를 다시 천민으로 돌려보내요. 그걸 노비 환천법이라고 불러요. 그 옆에다가 노비 환천법 성종. 이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 지방에 경학 박사를 파견하였다. 이건 성종이야. 유학을 강조하는. 관리 공무원의 복장, 공복제를 제정, 관리 기강을 확립하기도 하겠다. 자단비능이라고 해서 4가지 복색으로. 이건 뭐? 광종. 관복, 공복제 마련. 4. 북진책을 추진하여서 살수라 불리우는 청천강 같이 영토를 확장하였다. 누구? 고려태조 왕건. 박술이라는 장군이 시켜서 누구를 축출하느냐? 여진족을 축출하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 여진족을 축출하고. 일반적으로 여진족 그러면 12세기인데 이건 예외야. 10세기인데 여진족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여진족을 축출하고 영토를 평양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올려요. 고려태조 왕건 때 얘기야.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다음 문제 2.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찾아라. 가, 호족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되는가? 되지. 호족을 내 편으로. 그래서 일종의 회유책을 실시했어. 대표적으로 사성정책, 성시 하사정책. 사성, 성씨를 하사해. 그래서 뭐 이가도라는 사람한테 왕치성을 하사해서 뭐 왕가도 이래. 그리고 발해의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한테 왕치성을 하사해서 왕계 이렇게 내 편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회유책을 했어. 그 이후에 20여 명의 호족과 결혼관계를 했고 그런 회유책.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인사심관으로 대표되는 견제책, 통제책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호족통합책. 나 신라와의 친선을 유지하였다. 그렇지. 당시 신라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나라는 주변국인 후백제예요. 그리고 또 후백제가 막강했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후백제가 신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포석적. 그래서 신라의 민심이 확 돌아서요. 왕건 쪽으로. 그래서 결국 왕건만 땡 잡은 거지. 그래서 왕건이 삼국통합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왕건은 신라에 대한 뭐 전쟁 선언을 안 했다고. 예. 신라에 대한 친선, 즉 회유책을 유지했어. 그 소리야. 다 미륵불이라 자처하였다. 이건 궁예의 얘기야. 라 농민 출신으로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 누굴 것 같아? 좀 전에 설명했잖아. 누구요? 아버지가 경상도 상주의 농민이야. 아자개라고. 누구요? 견훤이요. 견훤. 그래서 처음에는 후백제가 삼국통합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그래서 남쪽 왕조하고 교류하고 막 이랬어. 후백제가. 삼국통합의 가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너무 무력을 앞세웠다. 자신감에 입각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깐본 거지. 예.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는 바람에 통합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이 통합할 수 있는 사회는 뭐 1번 가나 얘기야. 다음 문제 3. 다음 제도를 제정한 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누구야? 고려태조 왕건. 즉 일종의 공신전이죠. 개국이 공로를 세운 자한테 주는 거야. 공신전이야. 1. 광군을 조직, 거란치비 대비코자 했다. 이건 호족 사병을 몰수해서. 이건 누구야? 3대 임금 정종이라는 사람이야. 광종의 형 정종. 2.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연호를 썼다. 누구? 광종. 준풍을 보내도 돼. 광덕만 알면 돼. 950년 광덕, 960년 준풍 이러는데 광종, 광덕 이러면 되지. 광종. 3. 북진책을 추진, 서경을 경략하여 공격하였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 누구요? 압록강까지 영토 확장. 이러면 누구냐? 서희 얘기해. 서희. 그렇지? 강동육주. 서희. 그래서 전혀 지문과의 관계가 없어요. 앞뒤 얘기가 좀 틀리는데 네, 틀렸어. 4. 평안북도 정주 유씨. 유금필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충주 유씨 등 유력한 지방 호족들과 뭐 결혼정책, 정략결혼을 하였다. 이게 고려태조 왕건이지. 그래서 20여 명의 호족과 결혼관계를 맺어서 본 부인이 29명이라니까. 이게 왕건이래. 그 정주 유씨가 첫째 부인이야. 정주 유씨 딸이. 근데 여기서는 자식이 안 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오다련이라고 나주오씨. 아들이 나오고. 그 2대 임금 해종이고.
그리고 가장 분이 많이 나온 데는 저 충주이씨야. 정종, 광종이 나오고. 그리고 부인인, 광종의 부인인 대모광후. 이것도 충주이씨한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남매끼리 결혼한 게 광종. 남매끼리 결혼했어. 남매끼리. 아, 걔네들은 근친을 많이 했어. 걔네들. 근데 둘이 왼수지가 아니야. 둘이 왼수지가 아니야. 얘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촌 동생의 딸로 양녀로 들여보낸다고. 친남 결혼하면 그렇잖아. 권력 유지하려고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이 사촌지간에 결혼한 형태를 떼갖고 결혼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나 아버지가 약은 거지. 권력 유지, 유궁달이라는 사람 집 얘기인데, 여하튼 20여 명의 호족과 해서 결혼정책이라는 회유체계. 대단한 정략적인 모습이야. 해당하는 거 4번 왕건. 다음 문제 4. 고려 역사자료다. 그로하여금 경주에 사심이 되어서 부호장 이하의 임명권을 맡게 하였다. 뭐? 사심관제. 사심관은 호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천권이 있어요. 부호장부터는 직접 임명할 수 있어. 임명권이 있어요. 그 대신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반란 같은 거, 뭐 연대 책임을 져야 돼. 자, 이게 사심관의 권한이야. 호장에 대한 추천권, 부호장에 대한 임명권, 그 대신 연대 책임. 이 사심관 제도는 고려 말 뭐로 떨어져 나가? 하나는 지방으로 낙향하는 뭐로가 위양소로 가고, 하나는 그냥 서울에 살게 되는 경제소로 가고, 이렇게 분리가 돼.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1. 태조가 지방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지. 기인사심관 제도. 2. 광종이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체제 확립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해당 사항 없고, 뭐 나머지도 틀렸고,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5.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첫째, 후백제 멸망. 후백제가 망하였다. 누구? 진해견자를 쓰는 견훤. 그 유명한 여기 논산 이 전투에서. 그래서 그 견훤이가 논산에서 살다가 1년 만에 등에 이게 고름 잡혀갖고 등창이라고 그러는데 등창으로 죽었어. 그래서 후삼국 통합을 한 연도가 936년이죠. 후고구려의 건국, 유명한 궁예, 후고구려, 이거 901년. 후백제는 900년, 후고구려는 901년. 그렇다고. 발해멸망은 926년. 누구한테 망해? 거란족한테. 왜?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배고프니까, 특히 거란족은 유목문화권이니까 화산 폭발로 피해가 더 커요. 이동생활하는 애들이다. 왜? 화산 폭발을 하면 화산재가 초미세먼지가 떨어지잖아. 그럼 풀 위에 초미세가 떨어져갖고 얘네들이 소, 양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키우고 먹어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가 1m가 쌓였다고. 그거 먹을 게 없지. 죽어야지 뭐. 그래서 발해 공격하는 거야. 살으려고. 근데 이미 발해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거란까지 서두르니까 망한 거지. 거란이 능력이 좋아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배경이 뭐라고? 백두산 화산 폭발이야. 영화는 별 재미없더만. 돈이 아까워 죽겠어. 참. 시일라 귀부. 935년, 1년 전. 그렇지? 자발적으로 경순한 김부가 935년. 고려건국 918년. 918년. 이건 뭐 연도니까. 해당하는 거 4번. 이렇게 문항이 5개면 답이 1, 2번인데 나 일부러 뒤에다 해놨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문항이 4개가 넘어갔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야. 2번도 안 갈걸? 거의 1번일 걸 아마. 원래 그런 거예요. 시간 제약이 있거든. 그렇잖아. 이게 파워 테스트 겸 실력 검사 겸 스피드 검사 기능이 있단 말이야. 시험이라는 게. 뭐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약 시간 안에 얼마나 집중해서 푸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답을 안 놔요. 앞에다 답을 놓지. 왜? 그 연표 순서를 대충 아느냐에 시간 투자할 거로 계산을 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답을 뒤에다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심리가 그래. 사람 출제는 심리가. 근데 나는 알으니까 일부러 훈련을 시키려고 뒤에다 놓는 거고. 문제 풀 때는 1, 2번이야. 내가 1, 2번 넘어가는 거 아직 못 봤어. 한 번도. 수능도 못 봤고 공무원 시험에도 못 봤어.
맹신은 말어. 맹신. 어떤 놈이 장난치는 놈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내 판단에. 이게 이 수학 능력은 출제하는데 범죄 심리학자가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은 안 그런데 범죄 심리학자가 문항 배분을 해. 얘들이 이러면 이쪽으로 답을 쓰 이렇게 궁리를 한다니까? 나도 그래서 심리학 공부했어. 그놈하고 경쟁하려고. 재밌더라고 심리학. 그러다 보니까 답이 1, 2번. 그게 왜 1, 2번을 좀 미련하게 놓을까? 3번이나 4번에 답을 넣지. 그런데 1, 2번은 안 벗어나더라고.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시간 낭비를 하게끔 안 시키더라고.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푼다는 전제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 2번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4번을 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칙을 어기는 거지. 문제 6. 다음 연호와 관련해서 춘풍광덕. 누구라고? 광종. 12목을 설치 지방관을. 성종. 최초로. 2. 기인사심관. 고려태조왕건. 3.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956년 노비안건법. 958년 과거제. 그렇지. 960년 공복제. 962년 친송. 2년에 하나씩. 요만큼은 정치를 잘했어. 양반이. 1년전 개판을 치고. 4.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 누구? 성종. 그렇지.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문제 7. 밑줄진 국왕. 앞서가신 5 임금에 대해서. 이게 누구 얘기야? 누가 하는 얘기야? 최승로의 심의 18조 중에 오주정적평이라는 거야. 태정광에서 5 임금에 대한 평가서. 주 타켓이 누구야? 광종 씹는 얘기야. 내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7, 8년은 정치를 잘했는데 뒤에 7년은 개판을 쳤습니다. 뭐 얘기지? 특히 서희 아버지 차먼, 바른 말하는 서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충신을 죽였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가 나면 안 된다. 뭐 그 얘기야. 밑줄진 국왕 누구? 광종. 자, 1. 지방의 경학 박사를 파견, 유학을 지능코자 하였다. 누구? 고려사회를 유교국가로 꿈꾸는 이룰성자 성종이야. 성종이란 고려가 됐던 조선이 됐든 전부 다 뭐? 유학을 통한 중앙집권화. 이런 공통성이 있어. 2.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다는 전식과를. 이건 경종이라는 사람이지. 시정전식과. 경종. 3. 관리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60년 공무원 복장제도, 뭐 공복제를 마련했다. 누구요? 960년 광종. 내가 이걸 안 갖고 들었네. 있는 건 생각을 못했네. 이따 보여줄게. 관복 4가지 색깔. 신라는 자비청황 이러지. 근데 고려는 자단비녹 이렇게 4가지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기 배경이 좀 있어. 고려태조왕건의 역분전, 그리고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하잖아. 전식과가. 이건 개국의 공로. 시정전식과는 공로가 그대로 내려온 인품에다가 관리들의 등급 관품이래. 요 관품이 4단계야. 관품이. 4개를 구분해서. 왜? 요게 고려태조고 이게 경종이죠. 요 사이에 누가 있다고? 광종이 있어요. 뭐? 공복제. 4단계 있다고. 요 공복제의 4단계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요게. 그랬다가 얘가 10세기 후반 목종 때 998년 목종 때 뜯어 고쳤다. 뭐? 인품을 빼고 관품만. 그렇지? 그래 철저하게 관품이 기준선이 되니까 4개가 확장이 되는 거야. 몇 개로? 18개로. 그렇지? 1품에서 9품인데 정종으로. 이렇게 간다고. 원래 기본 뿌리는 이렇게 4단계, 4단계. 광종이. 그런 사연이 좀 있어. 여기는 중간에 당연히 누가 껴있는 거야, 여기는? 일을성자 성종. 한다고. 중앙집권화. 이렇게. 저렇게 제도가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3. 거기 관리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복제를 마련하였다. 광종. 4. 정계 개병유서라는 책을 지어서 관리가 임금 앞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이건 고려태조 왕건이야. 개국 초창기니까 신하가 임금한테는 이러한 예절을 얘기야. 그래서 광종에 해당하는 건 3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8. 다음은 고려 초정책인데 순서대로. 자, 가 시정전식과 경종. 나 12주목의 외관을 파견하였다. 뭐? 성종. 소위 지방관 파견하는 거야.
다 심사에 살피는 관리 사심관 이건 태조왕건 935년에 있는데 태조왕건. 라 노비왕건법 광종 즉 노비 해방책 광종. 고려 초 그 순서대로 3번이지. 다음 문제 9. 자, 이건 제도사. 다음은 고려시대 정치기구 역할들이다. 맞는 거. 가. 정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어디야 저게? 감사원인 어사대를 얘기하는 거지. 예? 나.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기능을 갖고 있다. 이건 어디야? 중추원. 이 군사기밀 유지, 왕명 출납 이런데 조선조로 따지면 아니요 고려로 따지면 저 왕명 출납 기능이 어디요? 중추원 안에 승선이 하는 일이야. 승선이. 이 승선이 조선조에 떨어져 나와갖고 뭐가 된다고? 승정원으로 떨어져 나와. 예? 일단 나는 고려 중추원이야. 다 국정을 총괄하여 문화 시정이 최고 책임자다. 어디요? 중서문화성. 최고 행정기구인 중서문화성. 라 실제 정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를 두었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중서문화성 밑에는 상서성 정책 집행기구. 중서문화성은 협의기구고 왕과 함께 협의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육부를 관할하고 있는 상서성이야. 예. 자, 그에 관한 설명인데 1. 가 어사대 가와 나 중추원의 관원들은 간쟁, 봉박, 석영권을 가지고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되는가? 간쟁, 봉박, 석영권 이건 어디야? 대간이지. 대란, 어사대. 그렇지? 그리고 간은 중서문화성 낭사야. 중서문화성이야. 중서문화성. 그래서 틀렸어. 예. 이 나와 다는 나는 이런 게 제일 싫어. 나 중추원 다 중서문화성.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들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 국내 정치에 관한 시행규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일명 이걸 뭐라고 그래? 제추신합자회 이렇지.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5명 그렇지? 그 오제라고 그러는데 최신 그리고 중추원의 고위관리 7 된다고. 나중에 인원이 느는데 그래서 추신 그래서 제추신 이런 거야. 그래서 다 제신과 중서문화성 제부, 나 중추원의 추민 된다고. 그래서 제추 이래. 이건 맞네. 그래서 평상시 식목도감, 일단 유사시 도병마사 그렇지. 제추. 그래 고려 중앙정치 시험을 내면 첫째 낼 수 있는 게 이거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얘기. 왜? 독자적 합의제, 중국제도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대간. 이 두 가지요. 내봐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3. 나와 라는 나 중추원, 라 상서성. 나와 라는 고려 귀족정치 특징. 고려 귀족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 방금 전에 제추야. 제추. 왜? 1, 2품의 고급관리들이 모이는 거거든. 네. 그래서 중서문화성 중추원 이래야 돼. 나 다 이래야 돼. 나 라가 아니고. 1, 2품의 고급 관리들이 모인다. 신부는 당연히 귀족이겠지. 그래서 귀족이 정치한다. 이 소리야. 4. 가나의 역할을 가 어사대 그렇지? 나 중추원 조선시대 사관원 사원부로 갔다. 틀렸지? 어사대는 뭐라고? 사원부. 그리고 중서문화성 낭사가 떨어져 나가서 뭐로 가? 사관원으로. 이때고. 그래서 가나가 아니고 가다 이래.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 다시 정치제도사 10번 고려전기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상서성은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실무기구에 불과하다. 그렇지. 우두머리를 상서령이라고 그래. 이 당제, 당나라제도, 송제, 송나라제도 그리고 고려의 독자제도 등 세 계통을 구성 운영한 것 같다. 고려가. 되는가? 당제 뭐가 있어? 아니 당나라 제도를 고려가 갖다 쓴 게 뭐가 있어? 삼성육부제. 장태종 때 삼성육부제. 송나라 제도를 갖다 쓴 게 뭐가 있어? 중추원 하나 더. 삼사 요 두 가지. 중추원 제도하고 삼사 제도하고. 삼사는 회계기구야. 경제기구. 그리고 고려의 독자제도 뭐야? 도병마사식 목도감. 이거지. 도병마사식 목도감.
그렇게 갖다 썼다. 이얘기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3. 대가는 서경에 관한 권한이 있어서 특히 지방관 권한을 규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맞는가? 대가는 서경권이라는 게 있는데 임명동의권. 그 서경권은 특히 지방관 권한 규제에 큰 역할을 한다. 이 대가는 서경권은 뭐래? 해? 왕권 견제에 큰 역할을 하지 지방관 권한 견제 아니야. 왕의 권력 견제, 왕권 견제. 그래서 뭐 왕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애를 관리로 임명한다든지. 지금 현상 아니야? 추모식 시켜갖고 하는 거. 아니면 자른다든지. 충신을 자른다든지. 아니 왕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법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불리한 법령을 폐지하든지. 요거 말고도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요럴 때 주로 이동돼. 이는 결국 왕이 하는 행위에 대한 견제지. 왕권 견제의 기능이 강해. 네? 그래서 대들고 바른 말을 한다 해서 뭐 대간 이렇게 되는 거지. 왕권 견제, 지방관 견제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은 한 거 틀렸어. 4. 중추원은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출납 기능. 청와대 비서지. 숙이 거기 숙소로 기숙하면서 지키는 숙이라고 그래. 숙이 기능이 있고 군기강왕립 군기를 맡아봤는데 상층부에 추신이 있고 하층부에는 승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추원의 고위관리가 추밀이라고 해서 추신이 있어. 7명. 그리고 하급관리에 삼품직 관리에 승선이 있고 이런다고. 이 승선은 다 조선조 승정원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틀린 건 3번 문화. 다음 다시 문제 11.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확장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었던 고려 관청을 찾아라. 어디 같아 저게? 합좌의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합좌야. 합좌. 같이 앉아서 얘기지. 그래서 제추신 합좌 이러잖아. 합좌하는 얘기 여기밖에 안 나와. 예. 제추신 합좌 이런다고. 예. 그래서 제추신 합좌 이러면 뭐라고? 식목도감 아니면 도병마사 얘기야. 자, 그중 식목도감이나 도병마사냐가 문제야. 말줄임표 다음에 보시면 하급관리, 신물음을 하는 아주 팔품 구품집의 하급관리, 녹사라고 그래. 녹사. 그래서 하급직, 녹사가 논의한 일을 앞에 가서 알리고,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이 논의한 걸 가서 연락책 기능을 하는 거야. 가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각기 자신의 의사대로 그 가부를 말하게 한다. 그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녹사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되도록 하며,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게 중요 포인트가 저거예요.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되게 하며 이런 거예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그냥 의합이라고 그래. 의견을 합친다 이래서. 그래서 이건 결국 의견을 합친다는 게 한 가지로 이 논의가 결정되게 하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논의가 한 가지로 통합되게 한데 다수결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만장일치 하자는 얘기예요. 만장일치. 그래서 도병마사가 만장일치로 운영이 됐어요. 도평의사사 시절에. 예. 이게 누구 영향을 받아서 이러냐? 이 나라가 지금 고려죠. 고려의 원작이 발해예요. 발해제도가 고려로 내려와. 그래서 발해의 정당성회의라는 게 있어. 왕이 참여한. 거기가 만장일치를 했어요. 초기에. 그랬다가 다수결로 바꿨는데 그 제도를 답습한 게 도평의사사 제도예요. 예. 만장일치가 뭐 화백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식목도감이 아니고 도병마사임을 찾아가는 근거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끝에 있는 의합이라는 거예요. 논의가 한 가지로 이거야. 그러지 않으면 제가 식목도감에도 문제가 없다고. 네. 자, 1.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 기능을 담당한다. 어디라고? 중추원. 자, 2. 법의 제정과 각종 시행기축을 다루었다. 이건 뭐예요? 식목도감이에요. 3.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장부검사,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이건 3, 4고. 4.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담당하였다. 얘가 어디요? 도평의사사예요. 도평의사사. 즉 도병마사. 고려 중기부터 문종 때 고려 중기부터 도병마사가 일반 정무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꼭 군사기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이 돼. 그래서 고려 말에는 많은 일반 정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모든 일을 취합하는 집이다 해서 일명 도병마사를 뭐라고 그래? 도당이라고 불러. 그랬다가 충렬왕 때, 그 뒤에 충렬왕 때 이름을 완전히 바꿔요. 왜? 원의 영향을 받아서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삼성육부가 뭐 일부 사사로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때 고해 뭐라고 바꿔? 도평의사사라고 바꾸게 돼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친 협의기구로 확장이 돼버리지. 그래서 원래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참여하던 기구가 70명에서 80명 참여하는 기구로 확장이 돼버려요. 그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건너가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이 되고. 즉, 도평의사사에 관한 얘기예요. 다음 12번. 지도는 이번에는 지방행정이다. 가나 지역에 관하여. 가나 지역에 관하여. 자, 어디요? 이 양계 지역 중 오른쪽 오늘날 강원도 일부 함경도는 뭐라고 그래? 동북계, 동북면. 조선은 동북면이라고 그래. 동북면. 동북면 쪽의 경계. 그래갖고 동북계에서 동계 이렇게 줄여 부르는데. 그리고 중국 가는 쪽, 평양, 그 위쪽. 거기는 뭐라고 그래? 중국 쪽이 서쪽이니까 서계, 즉 서북계. 일명 북계 이러는데 서북계. 조선은 이걸 뭐라고 그래? 서북면. 그렇지. 그래서 서북면 병마사 이런다고. 합쳐서 양계. 이렇게. 나는 어디에 저게? 전라도. 전주하고 나주라는 큰 도시가 있다고. 전라도. 자, 그거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가는 5도 양계 중에 양계고 나는 5도 중에 전라도고. 자, 설명을 하는데 틀린 게 있다. 1. 양계. 중앙에서 병마사를 파견한다. 그렇지. 동문병마사, 서북명병마사. 그래서 이 두 명의 협의기구를 뭐라고 한다고? 이 전방군 사령관 두 명이 협의기구 해. 왜? 이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한 줄로 오지 않고 다양한 줄로 올 거 아니야. 너희는 어떻게 막아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직통전화가 가설돼야 된단 말이야. 좀 아까 했어. 그 뭐요? 성종임금이 병마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병마사를. 그 11세기 초 현종이 병마사가 두 놈 아니야. 동북명병마사, 서북명병마사 이런단 말이야. 두 놈이 잘 협의를 해야 국방대처를 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놨다고. 임시군사 협의체를. 그걸 뭐라고 그래? 모두 도자로 써갖고 뭐라고 그래? 도병마사라고 그래. 병마사 제도는 성종이 든 거고 도병마사는 11세기 초 현종이 든 거야. 이걸 국가가 왜 거란족인 이민족이 자꾸 터들어오니까 국가회의로 바꿔버린 거야. 예? 그런 사연이 있어. 성종 때 병마사, 현종 때 도병마사 한다고. 가는 동문병마사, 서북면 병마사에서 병마사 파견. 전방군 사령관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뭐 이러는데 전방군 사령관이라는 얘기. 이 가의 확보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다. 그렇지. 평양을 전진기지로 해서. 3. 전라도 외적 방어를 해서 진을 설치하였다. 진은 어디? 양계 지역에 있는 군사 진지야. 중강진하는 진. 육지에 있는 군사 진지야. 여기 신탄진하고는 틀려. 신탄진은 진은 물수변이야. 수로교통 지역이야. 그거는 좀 군사 진지고. 그래서 양계 지역에 있는 건 진이야. 그래서 진의 우두머리는 진장이라고 그래. 병마사 밑에 있는. 4. 나에는 후삼국 통일 이전에 왕건이가 점령한 지역이 저 안에 있다. 어디 얘기하는 거야? 나주. 아까 오다련이 하는 나주.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진은 양계 지역에 있는 거야. 다음 문제 13. 고려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고려 군사제도. 군인 호적. 군적에 오르지 못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 일반 농민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다. 군적에 오르지 못하는 20세에서 60세의 일반 농민들은
군역의 의무를 갖고 있다. 몇 살? 16에서 60. 정남이죠. 나. 중앙군인 2군육이 지휘관들은 중방이라 불리는 군사 최고회의기를 갖고 있다. 맞아요? 고려 중앙군을 2군육이라고 그러죠. 2군육이 중앙군들이 지휘관들은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중방이라는 최고 군사회의를 갖고 있다. 되는가? 돼요. 무신 최고 군사회의가 성종임금 때 만들어진 중방이야. 이 중방을 나중에 무신집권자, 정중부 이런 애들, 이방 이런 애들이 뭐 최고 권력기구로 이용을 한 거지. 그거를. 그래서 원래 무신 최고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있는 협의체계야. 그러니까 별 3개, 별 4개가 모여있는 회의. 그 일반 별 하나, 별 2개는 장군방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연대장급은 뭐 낭장방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중방. 이건 맞아. 타,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주진군을, 양계는 주현군을, 바뀌었죠. 5도는 주현군을, 양계는 좀 전에 설명한 군사 진지, 주진군을, 주둔했다 진지에서 주진군이라는 거예요. 주현군은 뭐 의무병.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무하고 돌아가요. 주진군도 의무병인데 얘네는 주진군은 의무병인 동시에 상비군이 항상 거기 있어요. 작년에 가도 올해 가도 항상 가면 볼 수 있어. 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 국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주현군은 어제는 가서 봤는데 오늘 가면 없어. 왜? 복무기간이 끝났대요. 그러는 거야.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 같은 의무병인데도. 소속 군인들에게 군인전을 지급했다. 틀렸지. 군인전 지급 대상자는 누구라고? 중류층에 해당하는 2근육이야. 라, 양민.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전군과 전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 그전에는 봉족이라고 그랬는데 봉족으로 편성되었다. 이건 조선제도예요. 고려제도가 아니고. 조선제도. 조선 세조 때 제도. 소위 보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고려 군사제도에 합당한 건 나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다음 14. 이번에는 교육과거하고 관련해서. 다음 자료는 고려 관리 등용제다. 가. 마침내 가를 실시 쌍기로 하여금 뭐 과거 이렇게. 그리고 성종 16년에 5품 이상 관리 아들에게 나를 통하여 관직에 뭐 음덕 덕분에 소용되었다 해서 음서. 시험만 보고 들어가는 거. 가는 과거, 실력사의 지향. 나는 신분제 유지하는 음서. 그렇지. 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얘기야. 1. 가는 과거,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제술과, 이건 일명 뭐요? 진사과지. 조선조에. 명경과, 이건 일명 생원과고. 네. 잡과는 잡과고. 기술직 시험. 이 가는 고려 관료체계의 귀족적 특징을 보인다. 귀족적 특징을 보이는 건 뭐예요? 음사야, 음사. 시험만 보고. 그래서 나요, 나. 3. 가를 통하여 신라 육두품 계열들이 대거 관료로 들어온다. 왜? 실력사회의 지향 모습이니까. 시험 보면 자신 있거든, 지들은. 4. 고려 후기 권문세족은 주로 나를 통했다. 그렇지. 얘네들은 대체로 좀 무식해. 그래서 음서를 활성화시켰어. 그래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음서로.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하나야. 2번 문항. 쉬었다가 15번 대외관계에서 그거부터